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뉴스키드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전형적으로 그 엄마 말 잘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냥 열심히 "돈 모으고 살아라."라는 말을 충실하게 듣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25에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나이만 먹어 가지고 이제 37 이거든요 올해. 나이 많이 먹었죠. 그래서 25에 시작을 하면서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평범했냐면 제가 한 번씩 이제 마이스토리 같은 걸 들을 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도구를 찾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배포가 커 가지고 '나는 진짜 멋지게 살 거야.' 막 매번 다짐하던 사람들 앞에 기회가 뉴스킨처럼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배포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안 가고 그리고 뭐 그 공무원 지원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정도의 배포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닌데 뉴스케인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나는 몰랐는데 난 되게 잘 살고 싶은 사람이었구나.'를 깨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스스로 막 '잘 살고 싶다. 나는 꿈이 뭐예요. 나 부자로 살 거예요.' 생각을 못 했지만 그냥 내 속에 있었던 게 뉴스킨 세미나를 들으면서 탁 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듣고 가는 길에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너무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냥 순수하게 시작했던 게 제 뉴스킨의 첫 스타트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뉴스킨을 10년 넘게 해 오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게 뭐예요?"라고 한다면 물론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제가 제 팔자에 누릴 수 없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뉴스킨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요즘은 진짜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리크루팅 할 때도 "뉴스킨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 이상의 진짜 큰 가치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의 변화들을 좀 나눠 드리면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들을 나눠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킨의 가치를 논하면 사실 제 세미나는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뉴스킨의 가치가 어떤 건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리 소득, 뭐 월세 소득 아니면 레버리지라는 말로 사업적인 전달을 많이 하시죠. 물론 BOM 세미나에선 쓸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저는 10 년을 하면서 뉴스킨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원하는 법을 얻는 법을 알게 되면요. 매번 삶이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지금도 전 꿈꾸는 게 있거든요. 올 초에도 드림보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설레는 건 그걸 다 원하는 것을 그 드림보드에 붙여 놓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키님 외 다른 사업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막 그 돈을 자랑하죠? 근데 뉴스킨 사장님들도 그만큼 벌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세우지 않는 건 그 돈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돈만 내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면 도구와 상관없이 뭐든지 얻을 수 있어요. 굳이 그 일이 아니어도 굳이 그 회사가 아니어도 내 안에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만 갖춰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인생의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얻은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반대로 내년에도 제가 꿈꾸고 그 내후년에도 꿈꾸잖아요.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매해, 매해 그냥 해가 갈수록 행복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하는 건 다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그 10년, 그 25부터 32살까지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작년 초에 갑자기 제 부산에 있는 파트너 한 분이 사무실에 구석에 이제 막 끼어 있던 걸 찾아낸 거예요. 그냥 4년 전쯤에 보물지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이 중에서 몇 개 이루어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몇 개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저기 밑에 말라위 봉사 있죠? 말라위 봉사 보이시죠? 사진 밑에. 말라위 봉사는 아직 제 차례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제가 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요. 집에 긴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막 넓고, 또 갔다 온 여행지도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제가 저 차를 3월에 나오는 걸로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제가 저 차를 붙여놨는지 몰랐어요. 너무 신기한 게 꿈꾸는 모든 게 인생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건 그거는 사장인 그룹 이름처럼 진짜 미라클이거든요. 내가 꿈꾸는 모든 게 내 눈앞에 준비된 것처럼 하나하나 음식 코스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꿈꿨던지 상관없이 눈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나타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삶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찍은 건데 제가 진짜 그 어린 시절 열심히 할 때 그냥 집에 모든 곳에 막 이런 걸 붙여 놨었어요. 그리고 그냥 신년 초면 뭐 부끄럽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목표를 외치고 이런 일들을 목표를 쓰고 외치고 그런 것들을 참 정말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매년 매년 그 뉴스킨 하는 내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강렬하게 외쳐요. 더 강렬하게 외치고 더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저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내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사진처럼 박혀진 저 이미지가 내 잠재의식에 확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들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킨에서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하나.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능력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느냐가 뉴스킨에서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뉴스킨을 하다가 그만둡니다. 왜냐면 본인 능력만 믿거든요. 근데 이거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의 꿈과 미래를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나의 100%의 능력이 아닌 하늘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기적들을 이뤄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 노력은 평범할 수 있되 내 꿈은 절대 평범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매번의 그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사업자가 어떻게 그 문제와 환경을 반응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팀이 10명이 리더가 문제가 많을까요? 300명의 리더가 문제가 많을까요? 300명의 리더가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들에 있어서 또 내 눈앞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처하는 나의 모습이 사실 뉴스킨에서 관건이 되는 것들이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나의 사업에서는 힘든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와 고민들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걸 선택을 할 때 당장에 쉬운 걸 선택하신다면 사업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려운 걸 선택하시면 갈수록 사업이 쉬워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나의 인생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들리는 포인트가 뉴스킨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본인의 직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당시에 당장의 나의 변화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당장에 그냥 불은 끄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내가 쉬운 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끝없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걸 선택했을 때 나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 제가 뉴스킨을 처음 했을 때 진짜 열심히 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절과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이렇게 벌어서 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커미션을 많이 받아도 되나?' 제가 하는 게 너무 없는데 커미션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뉴스킨에 있어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은 정말 둘이다. 먼저 땡겨서 내가 하는 거지 그 어려움을 당장의 어려움이라 생각해서 뛰어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쉬운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건 힘든 것이고 실패하는 건 인생이 끝나는 것이야.'라는 그 내 생각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고 나의 꿈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학교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죠. 실패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목숨을 걸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반대로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실패해도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면 '모두가 과정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초중고 16년 내내 듣기만 들었어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과정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에 있어서 너무 필수적인 과정이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의 도전을 사랑하고 내 실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건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해 보지 않았다면 제 아들이 이제 4 살이거든요. 그 아들이 뭔가를 도전하고 실패할 때 "거 봐. 엄마 안전한 거 하랬지. 엄마가 실수하지 말랬지. 편안한 걸 찾으라고 했지."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얻게 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무슨 유튜브에서 보니까 인생에 대운이 들어오는 그걸 눈치채는 방법이 3 가지인가 있대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인생책을 만나는 게 그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생책을 만나는 게 나의 인생에 대운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대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꼭 나눠 주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아침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미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공학 서적들을 독파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게 이제 나폴레온 힐이나 데일 카네기 같은 서적이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매번 읽다가 그 책들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름이 제임스 알렌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갔더니 이 책을 쓴 사람이었고 결국은 성공의 법칙을 다룬 나폴레온 힐이나 데일 카네기가 이 책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런 책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읽어 보시면 그런 성공의 법칙 같은 책들이 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서적이 아니고 응용된 서적이다라는 거를 엄청 많이 깨달으실 수 있어요. 완전 근간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입이 닳도록
이걸 꼭 읽으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저희 파트너들은 완전 인생책이 됐어요. 완전 끌어안고 자거든요. 너무 책이 좋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제 작년에 목표한 바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데도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책이었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음을 얻은 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면서 제가 작년 1년 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어 이제 런던 티멜릿을 달성을 하면서 이제 3회 차였거든요. 3회 차였는데 2회 차를 그냥 앉아 있다가 됐어요. 이제 1회 차는 노력을 했는데 벨로시티 티멜릿이 너무 좋은 게 한 번 달성하면 좀 앉아 있어도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2회 차 그 뉴질랜드를 달성할 때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해를 마감하는데 내 안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재밌지 않다. 이 설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깨워내려면 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세운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런던 티멜릿을 도전하는 건 제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면서 진짜 많이 어 제일 많이 집중했던 게 뭐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생각을 바꿔내는 데 가장 크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을 10년을 해오면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마지막 남은 제 생각,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성공자적이지 못한 그 생각을 1년 내내 목표를 도전하면서 정말 어 치열하게 노력해서 제 생각을 바꿔냈어요. 왜냐면 그 생각이 나를 더 크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 보고자 해요. "인생에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내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건 그냥 환경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생각이 다 끌어들인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내 생각이 끌어들인 거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내 생각이 다 끌어들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 되게 안 풀리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자식이긴 하지만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툭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 내 생각이 다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나쁜 부분조차. 그러면 반대로 내 생각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나쁜 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꼭 몸이 아파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할 것 같을 땐 꼭 실수하거든요.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사고가 나요. 근데 그게 전부 내 머릿속에 있던 게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그냥 인생 그 자체인 거예요. 내 인생을 이루는 건 그냥 생각이 그대로 거울처럼 나타난 것이지 다른 무언가가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너무 심플해지거든요. 이 모든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들은 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내 생각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게 편해요? 집에 누워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 더 큰 결심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그냥 몸이 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쉬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몸이 그냥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운동하는 상태, 진짜 긍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진짜 엄청난 노력을 요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눈앞에 나타난 것들이 결과거든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 핀 목표나 사업적인 성과나 그 결과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결과를 쥐고 어떻게 하려고 해 보니까 애를 써도 핀이 안 잡히고 조직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나타난 건 뿌리는 사실 생각인 거잖아요. 내 생각이 고장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눈앞에 바바바박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조직을 너무 원하지만 사실
파트너가 생기면 힘들까 봐 걱정하고 있어. 그럼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파트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내 마음이 '아 진짜 저래 가지고 잘 되겠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즉시 그 파트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사업적인 성과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결과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사실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핀 올라가니까 내 것인 것 같아서 질투하고 옆에 있는 사람 조직이 커지니까 그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착각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어지럽히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신호를 방해해서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결정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근데 돈이 넘쳐나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대부업을 엄청 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건물이 어디에 어딘 뭐 어떤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건물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결핍이 뭐냐면 자기가 가방끈이 짧은 게 결핍이에요. 돈은 넘쳐나게 많은데 그 결핍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엘리트들이랑 끼어 놀기 위해서 골프 그 클럽을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그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 수발을 다 들어가면서 근데 그게 시선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방끈이 짧은데 내가 모자란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근데 내가 가방끈이 길고 엘리트들이랑 어울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멋지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고 하더라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 어때요? 거절부터 당하죠. 상처부터 받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데 엄청 노력하게 돼요. 거절을 받고 왔지만 '아니야. 걔가 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라고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죠. 상처받지만 이내 내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내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내가 원하는 거, 내 인생에 집중해서 내 마음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 근육이 너무너무 많이 자라나거든요, 뉴스킨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뉴스킨의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1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이 나의 인생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해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수도 없이 연습하는 게 저는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 나의 인생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주위의 환경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과 평정심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주변 상황과 내 타이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음 전 유일하게 뉴스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해 목표를 많이 세우셨죠.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그 신념에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하면서도 한 해 안에 목표를 세우지만 항상 99%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 100%의 힘이 나오지 않는 단 하나는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거나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 내 발목을 잡는 건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내 의심 때문이거든요. 작년 한 해 목표하신 바가 있는데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곱씹어 보세요.
무조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걸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머리를 확 휘저으면서 '아니야. 무조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빨리 떨쳐 버리셨다면 사장님들이 원했던 작년의 목표는 100% 달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셨다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건 어떤 누구도 아닌 '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올해 내가 세운 이 1 월에 한 해 목표를 세우셨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내가 100%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심과 두려움이 왜 무섭냐면요. 사람들은 정말 의심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내 목표를 세팅하고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의심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모를 하고 보상을 하고 초대를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내가 일이라도 의심을 하면 노력의 효과를 줄이거나 없애버리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면 안 될 거니까. 오래 세운 그 목표를 정말 지금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의심하면서 하실 거라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세운 목표가 있으시다면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세운 그 목표를 의심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도. 흔들릴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빨리 내 마음속에서 떨쳐내고 행동으로 이뤄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건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표를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하루도 잊지 않고 하루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나가서 거절을 당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고 있으면 사실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의심하진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생각이 내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재빨리 그냥 떨쳐내려고 노력했고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다잡는 걸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도 목표를 잊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하루도 의심하지 않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가 있으셨다면 100% 이루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이룰 수가 없거든요. 전 작년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하루도 잊지 않은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루도 잊지 않고 저도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제 파트너의 기분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트립을 석세스 트립을 그리고 티멜리 트립을 달성한 지가 그냥 연차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그 목표를 다시 도전할 때 떨리고 그 설레는 마음을 제가 다시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파트너들이 하와이를 도전을 할 때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그 목표를 떨리면서 도전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같이 걸어가는 마음이어서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내 목표가 처음인 만큼 두려운데 그들도 얼마나 두려울까. 하지만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 "하루도 목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생각하자. 하루도 잊지 말고 하루도 의심하지 말고 진짜 흔들릴 수 있지만 무조건 마음을 다잡으면서 같이 가자."라고 해서 작년 365 일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는 전부 99 도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하와이 트립 놓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큰 포인트로 놓치지 않아요. 핀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큰 포인트나 대단히 큰 볼륨으로 놓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볼륨이 남았을 때 내 마음속 1 도가 "넌 할 수 없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 마음을 떨쳐내는 것이 뉴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에 굉장한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단한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매일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그때 내 팀이 폭발하고 핀이 폭발하는 거지 대단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뉴스킨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 머릿속에 대단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지우는 것 자체가 '뉴스킨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말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밖에 외칠 수가 없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대단히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에 막 적으면서 또 내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파트너도 해 보시면 알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파트너는 잘 사라져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라인들은 굉장히 잘 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하늘이 놀랄 만큼 진짜 최선을 다했을 때 튀어 들어오는 라인들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막 닿을 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튀어 들어오는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연 같은 것들이 나에게 붙여줄 때가 있는데 그러한 라인들이 곧잘 그 리더십 팀이 되고요. 그러한 팀들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그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잘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그 라인들이 결국은 나의 뉴스킨에 있어서 큰 조직을 만들어내고 나의 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의 씨앗을 심는 노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 도에 도달해 보지 않으면 팀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는 건 맞지만 속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속도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나 벨로시티가 바뀌고 나서는. 웰스에서는 내가 1 대만 열심히 해도 핀 가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벨로시티가 바뀌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핀이 가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팀들과의 팀워크가 1 의 의심도 없이 100%의 신뢰관계로 뭉쳐질 때 팀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전략을 외치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바른 쪽으로 내 마음을 세웠을 때 팀과 서로 신뢰관계가 돈독해지고 100%의 신뢰로 뭉쳐지면 사장님들이 목표를 외치실 때 팀들이 100% 지지하고 도와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뭐 뭉치는 힘으로 내가 해낼 수 없는 OV를 해내면서 핀도 가고 트립도 달성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벨로시티를 가면서 '내 팀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핀 도전을 하고 있다.' 절대 그 핀은 이루어지실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바른 길은 무엇일까? 서로에 대한 진심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요. 끊임없이 믿어 주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고 그 팀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다져가는 사람이 전 장담하건대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가장 빨리 팀 앨리스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람 관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요? 아니요. 내 팀을 의심도 없이 뭉쳐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팀 앨리스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리더는 한없이 순수해야 됩니다. 파트너에 대해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냥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순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제 파트너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핀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파트너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만 파트너를 의심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파트너도 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없어요. 나의 그 마음이 전달돼서 그도 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벨로시티는 완벽한 팀워크이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나 혼자 일만 잘해서 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뉴스킨의 성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리더라면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더 많은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섬길 수 있어야 결국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핀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도전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벨로시티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3만 라인이 떠야 BD는 도전해 보죠. 고쳐야지. 내가 3만 라인은 떠야 EBA를 도전 한번 해 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고 외치고 그걸 해내는 모습을 보일 때 파트너들이 정렬되고 진짜 '내가 저 스폰서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3 만이 떠서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4 만이 떠서 팀 앨리스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외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심으로 미친 듯이 뛰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파트너들이 OV를 만들어내는 거지 떠서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로시티는
갖춰졌을 때 출발하는 핀이 저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스스로의 목표가 리더가 목표를 외치고 진짜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CCTV를 틀어 놔도 내 파트너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감동할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내 파트너의 그 모습에 감동해서 움직이는 게 전 벨로시티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만 라인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서 내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파트너가 놀라서 만들어주는 게 4만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죠. 왜냐하면 리더가 도전해야 내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의 목표가 믿어지고 내 파트너의 도전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도전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를 보는 시선이 어휴, 아직 3만 라인도 못하는 라인이네. 그 리더를 볼 때. 3년이나 했는데 아직 1만 라인도 안 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도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합쳐져서 3만, 4만 라인이 되는 걸 내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믿어내는 거. 그 힘이 있을 때 그 라인이 팍팍 큰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의심한다면 뭐 의심하는 파트너들도 사실 스폰서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내 파트너의 입장에서 스폰서의 목표를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스폰서의 목표를 의심한다는 건 나의 성장도 의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벨로시티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해져야 되는 때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1년의 목표도 해내는 리더 곽정환이고요. 내가 해낼 때 내 파트너들이 자기네들의 목표도 해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내는 모습을 올해도 보여주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또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목표를 잊는 날이 없이 전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뉴스킨 리더로서의 사명은 뭐냐면요. 저는 참으로 뉴스킨 안에서 제가 평생 만나도 만나보지 못할 너무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레지나 사장님들도 레지나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바깥에서 만났다면 이렇게 서로 알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뉴스킨에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많이 받은 거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멋진 많은 리더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뉴스킨 리더로서 제 사명은 뭐냐면 뉴스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뉴스킨에 있는 리더보다 멋진 사람은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고 사명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파트너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리크루팅할 때 어 진짜 멋진 사람은 많지만 '우리 스폰서보다 멋진 사람은 없어.'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는 게 제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킨으로 사실 꿈에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닭장같이 바뀌어서 일을 했지만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캐리어를 풀지 않는 삶을 살죠. 뉴스킨 이 리더 사장님들은 캐리어를 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밖에서 돈 많이 버는 리더들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빛만 봐도 아시지 않나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하고 정말 행복한 게 느껴지는 게 전 뉴스킨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된 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운 좋게 이제 2월에 뉴욕에 그 한국의 확진자가 퍼지고 뉴욕에 하나도 없을 때 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뉴욕에 확진자가 미친 듯이 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성경주 사장님네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그냥 꿈만 꾸던 일 있잖아요. 내가 페이랑 상관없이 이제 돈을 받고 간 건 아니니까 페이랑 상관없이 어디 가서 그냥 내가 가진 경험들과 나의 그 어떤 그 내용 그 생각들을 막 나눠 줄 수 있는 너무 아낌없이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뉴욕도 뭐 굉장히 좋은 시기에 다녀와서 좋았고 어 저는 그냥 사계절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 어 그냥 앉아서 빗소리 들을 수 있고
또 눈이 오면 바로 그냥 손 내밀면 눈을 느낄 수 있는 코로나 시기에 여기 와서 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집에 그냥 아들이 그 모든 거를 사계절을 느끼면서 사계절을 보고 자란 아이가 감성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예상하시겠지만 너무 평범한 분들이어서 제가 사업을 하는 걸 5년이나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근데 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티멜리 트립이 아니었을까? 저보다 더 좋은 방에 배정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나코 갔어요. 저는 바다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방에는 막 눈앞에 크루즈처럼 바다가 펼쳐져 가지고 뭐 제가 좋은 방에 자는 것보다 사실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고 이건 또 12월 초에 다녀온 거고 언제든지 막 갈 수 있는 그렇게 해 드릴 수 저희 시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의 딸이 된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인생은 뉴스킨을 하기 때문에 100%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나타나는 것에 의심이 없이 하신다면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보물지도처럼 사장님들이 오래 만드신 그 보물지도가 몇 년 후에 펼쳐봤을 때 강의를 하시면서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내공과 하실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실 것이다. 저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언제든지 서로 좋은 나눔이 할 수 있을 때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